안녕하세요. 체력왕성입니다. 이번 동아마라톤, 서울 마라톤이죠. 그 서브3 후기를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저기부터 시작할게요. 저번 11월 달에 있었던 JTBC 마라톤부터. 그때 제가 3시간 3분 싱글 했습니다. 근데 그때 제가 저 자신한테 엄청 실망을 많이 했어요. 이거밖에 안 되나? 뭐가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된 건가? 물론 당연히 대답은 나와 있죠.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.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. 장거리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. 가장 키포인트가 장거리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죠. 근데 제가 30km를 한 번 달렸어요. JTBC 준비할 때. 근데 그렇게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JTBC 끝나고 11월, 12월, 1월, 2월 이렇게 4개월 정도를 집중 훈련했습니다. 뭐 매일 달리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제 판단하에는 제가 일하는 게 목수 일을 하는데 평일에는 이 달리기를 하기 힘들어요. 이 노동 강도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주 1회 달리기를 하자. 대신에 주 1회를 달리더라도 똑바로 달리자. 한 번 뛸 때 똑바로 하자. 이렇게 생각을 마음 먹었습니다.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처음 초창기 때 11, 12월 달에는 16km에서 20km 정도 뛰어주고 1월 달, 2월 달에는 20에 30 정도 뛰었던 것 같습니다. 한 번 뛸 때. 이게 이제 저번 JTBC 마라톤하고 좀 다른 것은 JTBC 때는 그냥 페이스가 초반이건 후반이건 뭐 일정하게 뛰긴 했는데 후반에 좀 많이 쳐졌어요. 후반 한 뭐 1, 2km 정도 연습할 때 말하는 겁니다. 1, 2km 정도 냅두고 남겨놓고 막 4분 20초 대 페이스, 4분 25초 대 페이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아니다.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판단하기에 뭐 16km를 뛰든 15km를 뛰든 30km를 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1, 2km 그것이 안 되면 한 400m라도 내가 막 415로 막 쭉 뛰었다 하면 마지막에 최소한 4분 초반이나 3분대 페이스 3분 59초 58초 이렇게 3분대 들어오게 이렇게 페이스를 끌어올려 줘야 돼요. 그 이유는 그 30km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3분대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. 몸에 여유가 있고, 정신에 여유가 있고,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. 체력에도 여유가 있고. 그것이 제가 JTBC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실패한 그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그 명절 전후 2월 달에 명절 전후를 해서 30km 5회 실시했어요. 그러니까 자신감이 올라오더라고요. 뭘 해도 될 것 같고 뭐 걱정이 없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애 최초로 부상을 당했습니다. 아킬레스 건염이 찾아온 거예요. 그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뒤꿈치에 왔어요. 지금도 염증이 좀 남아 있는데 뭐 이것이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. 뭐 인대 쪽이라 병원에 가도 의미가 없고 뭐 최파, 최충격파 이런 걸 한다는데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. 인터넷 글들 같은 거 찾아보니까.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 대신에 훈련을 극복하자 선택을 했습니다. 뭐 장거리 훈련은 더 이상 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렇게 뛰어봤는데 천천히 뛰면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. 근데 빨리 뛰면 통증이 잡혔어요. 특히 막 3분대 페이스 뛰면 전혀 아픔이 안 느껴질 정도였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 15km 두 번을 3분 50초대 페이스로 두 번을 해서 훈련은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. 마무리 짓고 이제 동아마라톤 대회를 출정을 했죠. 대회 날 당일 대회 일주일 전에 이제 카보로딩 했는데 카보로딩은 고기 3일, 탄수화물 3일 이렇게 먹었습니다. 고기는 뭐 여러 가지 부위 뭐 살치살부터 시작해서 소고기만 먹었는데
이것도 고기만 계속 먹자니 먹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. 이게 고통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좀 썼습니다. 그냥 고기만 먹지는 않았고 떡갈비 같은 거 있잖아요, 여러분. 떡갈비, 양념돼 있는 떡갈비.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마트에서 사갖고 먹었어요. 그것도 아무래도 순수 단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카보르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. 그리고 그렇게 3일을 고기와 떡갈비를 먹으면 버티고 3일은 탄수화물 위주로 찰밥, 뭐 저탄수화물, 고탄수화물 이런 거는 생각지 않았습니다. 그냥 찰밥, 바나나, 뭐 국수 이런 것도 먹고 제일 많이 먹었던 건 콤프로스트를 먹었어요. 정석근 감독님 영상 보면 옥수수를 먹으라고 하는데 옥수수 캔 옥수수를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전 대회에서 몇 번 써봤는데 저한테 맞지 않더라고요. 이 옥수수가 생각보다 소화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고구마 이런 것도 많이 먹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콤프라스트를 우유에 불려서 먹었습니다. 우유를 또 많이 먹으면 우유가 단백질이라 별로 또 이게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우유를 최소한으로 해서 그 콤프라스트가 똥똥 붉게 이렇게 만들어서 매일 3일 매일 저녁에 먹었어요. 그랬더니 그거 콤프라스트 그 문구에 보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고 하잖아요. 정말로 기운이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동아 마라톤에 임하게 됐죠. 이제 마라톤을 딱 출정을 갔는데 생각보다 이 A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A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편했어요. 제일 이 길이 좁고 병목 현상 나는 데는 막 발이 밟히고 할 정도였어요. 2번 정도 넘어질 위기가 있었고, 뭐 몸싸움 같은 것도 꽤 있었고, 물 먹을 때 몸싸움 좀 있었고, 그렇게 해서 1km에서 한 15km 정도까지는 레이스를 좀 천천히 했습니다. 좀 여유롭게 갔어요. 준비가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. 조깅하는 느낌으로 한 15km 정도까지 밀다가 이제 15km 이후에 속력을 좀 냈습니다. 속력을 냈는데 그때 카페인이 든 파워젤을 하나 먹고 기운이 오르더라고요. 호랑이 기운이 올라서 그 기력으로 뛰었는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 쥐하고 경련이 올라온 겁니다. 그래서 종아리에 오른쪽 종아리에 경련이 올라왔어요. 쥐하고 경련이 바늘로 콕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어떻게 견뎌볼까 하고 무시하고 뛰었죠. 처음에는 무시하고 달리다가 계속 이렇게 뛰다 보니까 그 쥐하고 경련이 오른다리를 넘어 왼다리까지 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거의 레이스를 지금 펼치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. 근데 정석근 감독님 뭐 이야기 같은 것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첫 번째가 레이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레이스를 멈추지 않고 막 스카이콩 뛰어보고 막 별의별 행동을 다 해봤습니다. 그 쥐와 그 경련을 잡기 위해서 양다리에 올라온 근데도 잡히지가 않더라고요. 그런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발 앞꿈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쥐 경련이 잡힌 영상 같은 걸 좀 봤었어요. 그래갖고 멈춰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레이스를 하는 형태를 좀 바꿨습니다. 이제 발가락이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당겨져서 종아리가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힐 스트라이크 주법을 변환해서 뛰었습니다. 힐 스트라이크 주법으로 이렇게 발 뒤꿈치가 땅을 꽝꽝 찍듯이 그런 주법으로 뛰면서 전진하니까 일단은 통증 어느 정도 잡혔고 레이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더라고요. 이렇게 쭉 뛰다 보니까 시계를 확인해 봤더니 제일 걱정인 게 아무래도 스피드잖아요. 스피드를 체크해 보려고 시계를 봤더니 한 412, 415 정도는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됐다. 이제는 이 스피드로 이 페이스로 그냥 가야겠다. 뭐 욕심내면 안 된다. 욕심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. 라는 걸 깨닫고 그냥 그때부터 시계도 잘 확인하지 않고 계속 그 속도, 그 페이스로 해서
마무리까지 갔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412, 415로 쭉 갔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 1, 2km 남겨놓고는 한 4분 20초대로 들어왔어요. 물론 지친 것도 몸이 지치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혹시나 또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이 레이스를 멈추게 되면 그토록 바라던 서브스를 못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서브스가 첫 번째 목표라서 뭐 57분에 들어오나 56분에 들어오나 이런 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그 완주에 초점을 두고 레이스를 마쳤습니다. 이번 레이스에서는 베이퍼플라이 2를 베이퍼가 아니다. 알파플라이 2를 신었습니다. 알파플라이 2고 이거 힐스트라이크 주법으로 뛰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미드포스로 뛰게 나온 건데 뭐 그 크게 상관없더라고요. 저도 항상 미드포스로 뛰는데 그날은 힐스트라이크로 뛰었어요. 예. 베이퍼플라이 2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연습도 베이퍼플라이 2로 했어요. 연습화 따로 있고 대회용으로 쓴 건데 대회 전에 30km를 한번 뛰어서 발에 좀 익혔습니다. 발에 좀 맞게 좀 하고 대회에 참가했어요. 그리고 요거 썼고 시계는 코러스페이스 2. 그 어떤 모든 시계 대동소이합니다. 자기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 쓰시면 돼요. 뭐 듀얼 GPS 뭐 여러 가지 막 있는데 가민에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서 거기에요. 정말입니다. 이건 제가 말하는데 뭐 더 잘 잡히고 뭐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자기 기호에 맞게 시계 착용하면 됩니다. 그랬고 이번 이 마라톤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아요. 이 달리면서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. 내가 보니까 이번에 제가 깨닫고 배운 것은 뭐냐, 뭐 주법을 연구하고 미드풋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레이스 하다 보면 준비하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. 그런 것보다도 첫 번째는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. 의지력과 반드시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마음가짐,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훈련이에요. 훈련 없이는 안 돼요. 저도 나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서브3가 이렇게 멀어져서 세 번째 도전 만에 하게 된 것처럼 결국은 훈련을 해야 돼요. 적당한 훈련만이 그 서브3 달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 전에 뭐 주법을 연구하든지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. 하지만 신발 및 주법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몇 프로 안 돼요.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 마음가짐, 꺾이지 않는 마음. 두 번째 훈련, 지옥 훈련뿐입니다. 훈련해야 돼요. 저는 30km 5번 뛰었습니다. 그것이 됐습니다. 매일 달리기, 뭐 조깅 인터벌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. 그냥 30km 지속주 412, 415 페이스로 5번 딱 뛰고 자신감 얻었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다시 찾았고 그랬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마라톤 마무리했고 이번 동아 마라톤이 이제 끝이 아니고 제 이제 도전의 시작이에요. 이 동아 마라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4월 달에 JTBC 고양 마라톤 뛰고 5월 달에는 자전거 대회인 설악 그랑폰도 도전하고 그렇게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이번 11월 JTBC 풀 마라톤은 접수 실패했어요. 다시 한번 도전해볼 건데 만약에 안 된다면 춘천이라도 달릴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라톤 서브3 후기를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. 제가 이렇게 설명했듯이 어떤 제 개인적인 것이라 모든 이들에게 맞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이렇게 제 영상이 좀 다음에 서브3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.